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줘도 되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만약에 데이터를 넘겨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볼까 이걸 처음으로 숫자로 계산한 거죠. 오늘 바로 그 숫자 197조 원에 담긴 의미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전 세계적인 IT 거대 기업이 우리나라에 아주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 이걸 네, 가져가세요 하고 허용한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진짜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일단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07년에 처음 시작해서 2016년에도 엄청 시끄러웠죠.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세 번째 요청이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정말 끈질기고 오래된 이슈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이 논쟁이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양쪽 주장이 다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찬성하는 쪽은 소비자들 편해지고 새로운 산업도 발전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요. 반대하는 쪽은 아니다, 국내 시장 다 뺏기고 기술적으로 종속될 거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이렇게 팽팽한 논리가 딱 맞서니까 결론은 못 내고 시간만 계속 흘러온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추상적인 논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새로운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가 발표됐거든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랑 언론이 모인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지도 데이터를 넘겨줬을 때의 경제적 비용을 구체적인 숫자로 딱 제시한 연구 결과가 공개된 거죠.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졌는지 그 무게감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여기서 공개된 충격적인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197조 원. 이게 뭐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대로 잡았을 때 나오는 추정치예요. 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그럼 이 19조 7천 원이라는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표는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단순히 국내 산업이 직접적으로 입는 피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번 특정 플랫폼에 발이 묶이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지면서 발생하는 잠금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해외로 줄줄 새러나가는 어마어마한 로열티 같은 것들이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매출 감소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한 훨씬 더 큰 그림인 거죠. 근데 이 연구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손실이 그냥 한번 딱 발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치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지고 한번 손실이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비가역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한번 어떤 길로 딱 들어서면 다른 길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특정 해외 플랫폼에 우리 경제가 종속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시나리오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처음 몇 년은 비용이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버리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랑 종속성이 깊어지면서 비용이 점점 더 빨리 늘어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면요. 왜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인지 그 핵심 원리가 딱 보입니다. 자, 파란색 선. 그러니까 해외 기술에 대한 종속성이 쭉 올라갈수록 저기 주황색 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정책적인 카드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한번 종속의 길로 들어서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경로 의존성이 가져오는 마지막 결과는 정말 파괴적입니다. 왼쪽 그래프처럼 국내 기업들의 혁신 능력은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오른쪽처럼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성장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어져 버려요.
이건 그냥 몇몇 회사가 힘들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술 생태계의 미래 자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분석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그냥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단순한 논쟁을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거죠. 국토연구원의 김대종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간 정보는 거래 대상인 산업 데이터가 아니다. 국가의 생존 인프라다. 그러니까 지도는 그냥 사고 파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망이나 전력망처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핵심적인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 관점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주환 박사님은 이 문제를 AI 주권의 문제로 연결시키는데요. 고정밀 지도는 최고의 AI 학습 데이터다. 만약 넘어가면 우리나라를 가장 잘하는 AI는 한국이 아닌 구글의 것이 될 것이다.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최고의 AI 학습 재료를 그냥 넘겨주는 꼴이 되니까 결국 우리나라를 가장 잘 아는 AI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져간 해외 기업의 것이 될 거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지스의 박광목 대표님은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잠금 효과라는 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 증언합니다. 과거 외산 GIS 소프트웨어에서 겪었다. 시장이 종속되자 유지보수 비용이 폭증했다. 국가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버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한번 시장을 뺏기고 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마어마한 유지보수 비용을 내야 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 단위에서는 그 피해가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클 거라는 아주 생생한 경고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요. 이제 진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반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질문이 아니라 만약 반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충격을 감당하고 우리 산업을 지켜낼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이 5가지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플랫폼 간 상호 운용성이라는 건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 다른 서비스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해서 특정 기업에 발이 묶이는 걸 막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또 공정 경쟁 규제를 만들어서 거대 해외 기업이 돈의 힘으로 국내 시장을 마음대로 휘젓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 현실은 이런 핵심적인 준비조차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런 안전장치 하나 없이 덜컥 반출 결정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 197조 원의 손실과 무너져버린 기술 생태계. 그 결과는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